근데 안철수 신임 당대표가 수락연설을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본인이 마치 그 연설의 느낌은 뭐냐면 한 20, 30년 정도 민주화 운동 하다가 독재 정권과 싸우자 그 느낌이었어요. 그 연설문 자체는. 그리고 또 암스트롱 발성으로 다시 한번 대선 때처럼 외쳐주셨는데 이게 지금 트위터에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날 수락연설에 또 표절 의혹이 아주 표절? 그래요? 네. 또 어떤 네. 부분이요? 이 영화 We Were Soldiers라는 영화 멜 깁슨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아, 예. 제목은 알아요. 베트남전 영화 네. 좀 재밌게 봤어요. 거기에 나오는 멜 깁슨이 연기한 무어 중령의 연설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요? 봐요. 네. 그걸 찾아내신 분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네. 엄청나구나. 엄청나구나. 찾아내신 분은 뭐 클리앙이나 MLB 파크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영화 속 대사는 우리가 적진에 들어갈 때 내가 가장 먼저 전장에 발을 디딜 것이고 전장을 떠날 땐 내가 가장 늦게 나올 것이며 누구도 남겨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병사들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맞아요. 예, 네. 기억난다. 전에 비슷한 논란 하나 있지 않았어요? 표절 논란? 그때도 오바마의 표절을 했었는데 그랬었죠. 지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안철수 수락 연설에는 적진에 제일 먼저 달려갈 것이고 적진에서 제일 나중에 나올 것이고 단 한 명의 동지도 고난 속에 남겨두지 않겠다. 표절 맞네요. 정말 표절이네. 그 뭐 의혹이야. 그 의혹이 아니네. 명백하네. 맞구만. 그런데 뭐 단 한 명의 동지도 고난 속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거는 과거에는 너무 많이 남겨두고 나왔으면서 우리 준서 씨랑 유미 씨 어떻게? 안철수 씨 자체가 국민의당 대표가 된 게 자체가 네. 권한이에요. 뭔 소리야? 이제 고난의 행군을 하는 거네. 아니, 남겨두기 전에 먼저 버렸으면서 뭘 남겨두지 않는다고 그래요. 야, 어떻게 그 영화 대사를, 물론 이건 이제 영화 대사라기보다는 이게 역사적 팩트예요. 그 무어 중령인가 대령인가 그분이 그 실화로 만든 실화예요. 영화예요. 그래서 베트남전에서 처음 헬기 강습 부대를 창설을 해요. 그래가지고 적진에 침투해서 헬기로 부대원들을 나눠서 그러니까 이동을 시켜서 장악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럼 거기에서 그 무어중령이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원래 역사적 팩트예요. 멋진 거는 다 지가 하고 싶어 하니까. 남겨놓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다 데리고 가세요. 네.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당을 자기들끼리만 생각해 보면 어제 생중계하는 거 보니까 열혈 지지자들이 있긴 있더만요. 예. 사진 찍으면서 막 안철수 연호하는 소리 지르고 그분들이 있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안철수가 당대표가 됨으로써 사실은 대안도 없었지만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깊이 갖고 있는 게 결국 기반은요. 문재인 후보가 싫었던 사람들이 호남과 수도권에서 국민의당 밀어준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싫어서 밀어줬음직한 사람들이 사실은 찻잔 속의 태풍처럼 소멸해 가고 있는 게 지금 문재인 지지율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들만의 리그 한참 하다가 지금 현재 이제 안철수를 찍지 않은 50%에 가까운 당원들이나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갈등이 계속 노출될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그렇다 보면 내용이 옳고 그르고는 사실 가치관의 문제들이 많아요. 정당에서 하는 일들이라는 게. 근데 국민들이 뭘 보냐면 얼만큼 지들끼리 단합 잘하고 가느냐, 얼만큼 긍정적인 아젠다를 내느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안철수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것을 지들 나름대로 당내 협치의 개념으로 가긴 힘든 캐릭터예요. 그렇다 보면 점점 나쁜 소리만 나오는 잡음들이 나오는 과정 속에 소멸해 갈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진짜 중요한 건 안철수의 의도라고 보는데요. 지금 각 당들이 내고 있는 목소리 한번 제가 대충 설명을 해드리면 정우택은 수도권에서 야3당이 단일을 보내자 지금 그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홍준표는 안철수가 진보 쪽의 표를 많이 잡아먹으면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철수 화이팅을 하더라고 토크쇼에서. 그리고 안철수는 수락연설 같은 걸로 보면 국민의당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딱 좁히면 선택지는 저는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든 이제는 좀 더 폭이 넓어진 거예요. 자유한국당이든 바른정당이든 선거 연대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놨다고 보고 심한 경우에는 치명적으로 생각하면 합당도 가능하겠죠. 바른정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점점점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안철수 원래 그런 놈이니까라고 분노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점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밀어내고 있는 거지 우리들 입장에서도. 그런데 지방선거 때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정우택 이야기처럼 수도권에서 단일 후보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지점이에요. 저쪽 사람들은 그것을 프레임 짜기 나름인데 그때쯤 그 단일 후보를 낼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독선과 오만과 가득 차갖고 지금 국민들을
피박한다 요 분위기를 그-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불가능하지. 뭐더라 그 지지율 독재? 예.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기존의 야권들이 지방선거나 무슨 선거에서 야권 연대를 하겠다고 하면 그 반대 방식으로 계속해서 비판했던 게 그거잖아요. 뭐 시너지도 나지 않는 야권 연대 의미도 명분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로 그런 프레임을 짜서 지방선거에 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절망적이거든요. 이게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 세계에서. 그래서 지금 야3당이 뭐 합당을 하든 뭐 연대를 하든 뭐 무슨 수를 써서든 단일화를 한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지금의 지지율이 역전되거나 뒤집어질 거는 아니잖아요. 뭐 좋게 이야기해서 1 더하기 1이 3인 정도의 효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생존 살아남기 위해서 그 굴리는 일종의 레토릭 이게 말장난 같은 거죠.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인 언어나 표현을 해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자기들의 앞날이 막막하다고 해서 죽겠어요, 불쌍하게 봐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읍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를 견디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언어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아 있는 그 이미지들, 마음속의 결정들을 한꺼번에 뒤집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의미 없다고 봐요. 특히 이번에 안철수가 당대표가 됐지만 실질적인 당대표는 김동철 원내대표가 할 가능성도 커요. 그렇겠죠. 실질적으로 완전히 쪼개진 상태에서 지금 국민의당 이번에 그 선출된 지도부는 한 명 빼고 다 외잖아요. 한 명만 그 의원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도 안철수랑 그렇게 가까운 분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당 일정에 잡혀 있는 공식 뭐 최고위원 회의 같은 이런 당 일정 말고는 국회의원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접점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국회의원들이 원래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로 출마하는 것을 지지해서 성원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당 지도부하고 완전히 쪼개지는 거거든요. 국회하고 당 지도부가. 그러면 실질적인 힘은 누가 가지고 갔느냐 이거죠. 그러면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힘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수아비 대표가 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렇죠. 저는 바라올 건데 정말 진정으로 바라올 건데 안철수가 51%로 당대표가 되고 나머지가 49%잖아요.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이 분들의 앞으로의 그 아주 무궁한 역할을 좀 기대하고요. 내부 총질 같은가요? 아 그렇게 험한 말 쓰시면 안 되죠. 그래서 안철수가 민주당 안에서 버려왔던 그 폐악질을 그대로 당할 수 있게 한번 무궁한 활약을 좀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사실 안철수를 뽑음으로써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면서 점점 소멸해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정치인들이나 일반 정치 지지자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 맞다고 생각하는 걸 부단히 증명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건 부단히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틈도 없이 언론들이 무자비하게 박근혜에 대한 민낯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이 방어도 못한 채로 끝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안철수의 당대표 출마는 내가 안철수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국회의원이지만 이건 잘못이다라고 느꼈던 사람들이 안철수 체제에 순응할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인다고 보거든요. 일반인들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논란이 있었을 때 자기들이 먼저 와서 악플을 달고 막 공격했던 지점은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방송으로 내봐야 듣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낸 방송을 해명 방송이나 변명 방송으로 네, 들으면 네, 순위 올라갈까봐.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방송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봐야 상대방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주는 어떤 괴리감 같은 게 저는 있다고 보는데 어쨌건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민낯 있잖아요. 민낯.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쳐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을 사람들이 뛰쳐나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국민의당이야. 네. 바른정당도 마찬가지고 자유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느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 가능할까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평생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그쪽에서 계속 출마했던 사람 입장에서 네. 자기 지역의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되면 그거 그냥 네. 냅둡니까?
나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네. 저 새끼 떨어뜨리려고 네. 나가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말에 의한 자기들끼리 어떤 희망사항일 네.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야권 단일화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요즘 들어서 그 국정원 민간인 댓글팀 이야기가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뉴스에 살짝 한번 나온 게 2012년 당시에 민간인 댓글팀을 활용한 국정원의 그 여론 공작이 처음에는 안철수 띄우기로 가다가 박근혜 띄우기로 선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거는 저 기사에서 나온 거예요. 신문 기사에서 나온 건데 그 기사를 딱 읽으면서 역시 그랬었나 하는 생각을 정말 지울 수가 없고요. 지금도 또한 안철수가 당대표가 돼서 앞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뜬금없이 당대당 통합을 한다든지 야당끼리 뜬금없이 이명박 목을 딱 조여가는 그런 타이밍에 이상한 그 정치적인 아젠다를 들고 나와서 판을 흐린다든지 이럴 그 개연성은 또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가장 먼저 전장에 발을 디딜 것이고 전장을 떠날 땐 내가 가장 늦게 나올 것이며 누구도 남겨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병사들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맞아요. 네. 기억난다. 전에 비슷한 논란 하나 있지 않았어요? 표절 논란? 그때도 오바마의 표절을 했었는데 그랬었죠. 지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안철수 수락 연설에는 적진에 제일 먼저 달려갈 것이고 적진에서 제일 나중에 나올 것이고 단 한 명의 동지도 고난 속에 남겨두지 않겠다. 표절 맞네요. 표절이네. 그 뭐 의혹이야. 그 의혹이 아니네. 명백하네. 맞구만. 그런데 뭐 단 한 명의 동지도 고난 속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거는 과거에는 너무 많이 남겨두고 나왔으면서 우리 준서 씨랑 유미 씨 어떻게? 안철수 씨 자체가 국민의당 대표가 된 게 자체가 네. 권한이에요. 뭔 소리야? 이제 고난의 행군을 하는 거네. 아니, 남겨두기 전에 먼저 버렸으면서 뭘 남겨두지 않는다고 그래요. 야 어떻게 그 영화 대사를 물론 이건 이제 영화 대사 중요한 건 안철수의 의도라고 보는데요. 지금 각 당들이 내고 있는 목소리 한번 제가 대충 설명을 해드리면 정우택은 수도권에서 야3당이 단일을 보내자 지금 그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홍준표는 안철수가 진보 쪽의 표를 많이 잡아먹으면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철수 화이팅을 하더라고 토크쇼에서. 그리고 안철수는 수락연설 같은 걸로 보면 국민의당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딱 좁히면 선택지는 저는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든 이제는 좀 더 폭이 넓어진 거예요. 자유한국당이든 바른정당이든 선거 연대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놨다고 보고 심한 경우에는 치명적으로 생각하면 합당도 가능하겠죠. 바른정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점점점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안철수 원래 그런 놈이니까라고 분노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점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밀어내고 있는 거지 우리들 입장에서도. 근데 안철수 신임 당대표가 수락연설을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본인이 마치 그 연설의 느낌은 뭐냐면 한 20-30년 정도 민주화 운동하다가 독재 정권과 싸우자 그 느낌이었어요. 그 연설문 자체는. 그리고 또 암스트롱 발성으로 다시 한번 대선 때처럼 외쳐주셨는데 이게 지금 트위터에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날 수락 연설에 또 표절 의혹이 아주 표절? 그래요? 또? 어떤 네. 부분이요? 이 영화 We Were Soldiers라는 영화 멜 깁슨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예. 제목은 알아요. 베트남전 영화 네. 좀 재밌게 봤어요. 거기에 나오는 멜 깁슨이 연기한 무어 중령의 연설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걸 찾아내신 분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네. 엄청나구나. 엄청나구나. 찾아내신 분은 뭐 클리앙이나 MLB 파크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영화 속 대사는 우리가 적진에 들어갈 때 내가 후보가 싫었던 사람들이 호남과 수도권에서 국민의당 밀어준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싫어서 밀어줬음직한 사람들이 사실은 찻잔 속의 태풍처럼 소멸해 가고 있는 게 지금 문재인 지지율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들만의 리그 한참 하다가 지금 현재 이제 안철수를 찍지 않은 50%에 가까운 당원들이나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갈등이 계속 노출될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그렇다 보면 내용이 옳고 그르고는 사실 가치관의 문제들이 많아요. 정당에서 하는 일들이라는 게. 근데 국민들이 뭘 보냐면 얼만큼 지들끼리 단합 잘하고 가느냐, 얼만큼 긍정적인 아젠다를 내느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안철수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것을 지들 나름대로 당내 협치의 개념으로 가긴 힘든 캐릭터예요. 그렇다 보면 점점 나쁜 소리만 나오는 잡음들이 나오는 과정 속에 소멸해 갈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진짜 라기보다는 이게 역사적 팩트예요.
그 무어 중령인가 대령인가 그분이 아, 그 실화로 만든 실화예요. 영화예요. 그래서 아. 베트남전에서 처음 헬기 강습 부대를 창설을 해요. 그래가지고 적진에 침투해서 헬기로 부대원들을 나눠서 그러니까 이동을 시켜서 장악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럼 거기에서 그 무어 중령이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원래 역사적 팩트예요. 그 멋진 거는 다 지가 하고 싶어 하니까. 남겨놓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다 데리고 가세요.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당을 자기들끼리만 생각해 보면 어제 생중계하는 거 보니까 열혈 지지자들이 있긴 있더만요. 예. 막 사진 찍으면서 막 안철수 연호하는 소리 지르고 그분들이 있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안철수가 당대표가 됨으로써 사실은 대안도 없었지만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깊이 갖고 있는 게 결국 기반은요. 문재인